네, 안녕하세요. 깜짝 퀴즈를 드렸는데 많이 참석하셨나요? 정답인 LG CNS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해 직접 보여드릴 LG CNS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담당 AA 인텔리전스 팀 홍주영 책임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홍정현 팀장님과 최정일 위원님께서 LG CNS의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실현을 통해 오케스트레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눌 정주원 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AA 인텔리전스 팀 정주원 사원입니다. 옆에 계신 홍주영 책임님과 함께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를 개발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중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이나 상담하기를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님, 요즘은 AI가 코딩도 할 줄 알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채팅 방식으로 파워포인트나 엑셀도 만들게 될 거라고 하던데 그럼 저 같은 개발자는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똑개운 개발자가 되면 AI를 겁내지 않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똑개형 개발자요? 네, 똑개운 개발자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개발자예요. 몇 년 전에 똑개형 리더라는 말이 퍼진 적이 있어요. 그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일의 방향성과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내가 집중해야만 하는 부분만 확실하게 집중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건 적절한 위임으로 해결한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 AI와 함께 해야 할 우리 개발자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책임님, 그러면 똑개형 개발자는 AI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될까요? 네, 그건 LG CNS의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건 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장표죠.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크게 코드 생성, 코드 구현, 단위 테스트 및 디버깅, 끝으로 품질 측면의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 맨 처음 보여드릴 건 초기 코드 생성을 위한 as-is 코드 변환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이제 프로-C로 개발된 as-is 코드인데, 여기에는 이제 MVC 패턴에서 말하는 컨트롤러, 서비스, DAO, DTO 같은 여러 가지 클래스의 내용들이 한 파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2B로 바꾸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제 2B로 변환을 할 텐데, 이걸 만약에 스프링 같은 2B 시스템으로 변환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as-is 코드에서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파일을 새로 만들고 수정하고 이제 이렇게 반영하는 것들을 이제 매번 손으로 다 해야 될 텐데, 지금처럼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2B에 필요한 여러 가지 코드들을 한 번에 생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2B 코드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붙여주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코딩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2B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네, 이걸 잘하는 사람이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파일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수동으로 이제 수정도 하는 작업을 하려면 최소한 몇 분씩은 걸릴 만한 것들인데, 이렇게 한 번에 순식간에 끝을 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변환한 2B 코드는 테스트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람이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람도 100%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AI도 무조건 정답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무 특성, 아키텍처적인 문제, 프로젝트만의 특별한 제약 조건 같은 걸 AI한테 다 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확인을 해야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에 사람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클릭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확인조차 안 하면 안 되겠죠? 아, 그건 그렇겠네요. 사람이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어요. 개발할 때 쿼리도 중요하던데 혹시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도 쿼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세션에서 최정일 위원님도 잠시 설명을 하셨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쿼리는 아까 첫 번째 세션에 나왔던 것처럼 오라클로 만들어진 쿼리예요.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변환을 클릭하면 변환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만들어야 되는 2B는 MySQL에 이제 표현 방법은 안시 쿼리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이제 2B에 맞게 변환을 하는 거다 보니 2B에 맞는 테이블명이나 컬럼명으로 변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라클로 되어 있는 게 MySQL용으로 변환이 됐고, 여기 테이블명이라던가 컬럼명 같은 것도 이제 2B에 맞게 다 변환이 됐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케이스는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 매핑 정의서를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명과 컬럼명까지 변환을 바로 해준 거예요. 챗GPT였다면 컬럼 매핑 같은 건 선수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면 고생하지 않고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이런 as-is 없이 처음부터 개발하는 경우는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스프링의 컨트롤러 클래스에 이제 사용자 등록이라는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주석에다가 사용자 등록이라고만 쓰고 주석을 메서드로 바꾸는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 오케스트레이터가 이 프로젝트의 개발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건 AI 모델을 프로젝트용으로 파인튜닝 해야지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파인 튜닝은 이제 막대한 데이터와 시간, 자원 같은 게 필요한 건데 LG CNS의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는 그런 큰 작업하지 않고도 오케스트레이터 담당자가 프로젝트에 가서 빠르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럼 파인튜닝 없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면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부담이 많이 줄 것 같은데요? 네, AI를 적용하는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초기 코드를 생성한 후에는 코드 구현을 시작할 텐데 코파일럿이나 템라인 같이 코드 추천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 정도는 사실 요즘 기본 기능이죠. 금방 만들어진 코드의 중간에서 다음 코드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 이 다음에 나와야 될 코드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만들려고 했던 코드랑 똑같은 코드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붙이는 경우도 많지만 이미 만들어진 경우에서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코멘트 챗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코파일럿에 있는 챗은 이제 별도의 채팅창이 있기 때문에 코드 편집기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코멘트 챗이라는 기능은 개발하는 중간에 주석과 비슷하게 슬래시를 이렇게 3개를 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하면 코드를 바로 수정을 해주는 거죠. 단순히 코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수정이 된다고요? 네, 코드 수정도 되고 이제 추가도 되고 다 가능한데 우선에는 코드를 추가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메서드에서는 이제 input이라는 이름으로 유저 DTO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폰 넘버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폰 넘버를 이제 그 정확한 전화번호의 형태가 맞는지 검증하는 로직을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슬래시 3개를 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 이 내용에 맞춰서 오케스트레이터가 코드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줘요. 보시면은 이제 폰 넘버라는 걸 가져와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규식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로직이 바로 추가가 됐죠. 이게 코드 추가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은 이제 그 다른 메서드에서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로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직을 따로 메서드로 분리를 해볼게요. 분리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슬래시 3개 검증 로직을 다른 메서드로 분리라고 한 다음에 엔터만 치면 바로 여기서 폰 번호 검증 로직만 골라내서 이렇게 메서드로 따로 분리를 해줘요. 그리고 원래 있던 코드에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걸로 이제 내용이 바뀐 거죠. 이게 코드 수정이에요. 메서드 분리라면 리펜토리까지 가능한 거네요. 근데 이런 폰번호 검증 로직 같은 건 그냥 범용적인 코드 같은데 만약 프로젝트에서 지켜야 하는 코드 패턴의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되나요? 그 부분도 오케스트레이터가 다 알아서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트라이 캐치를 이제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서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는 커스텀 비즈 익셉션이라는 걸로 묶어야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슬래시 3개 치고 표준 트라이 캐치 추가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 표준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정의된 표준을 가지고 오케스트레이터가 이제 프롬프트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서 커스텀 비즈 익셉션이라는 걸 묶어서 이제 스로우를 하는 걸로 코드를 바꿔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정의된 표준을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반영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범용적인 코드와 프로젝트 표준을 반영한 코드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메서드에 주석을 달아볼게요. 여기 메서드 주석 추가라고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 경우에는 이제 AI가 학습했던 전형적인 수많은 코드들에서 메서드 주석들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붙여줘요. 그래서 학습한 코드들이 영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붙여주고 뭐 파람이라든가 return, throws 이런 거를 자동으로 붙여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프로젝트에서 정의된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 그냥 메서드 주석 추가가 아니라 표준 메서드 주석 생성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오케스트레이터가 표준 메서드 주석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이제 적절히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고 이 프로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 메서드 주석 포맷에 맞춰서 이렇게 한글로 주석을 달아주고 디스크립션이나 파람, 리턴 이런 형식까지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이게 오케스트레이터가 중간에서 AI가 범용적으로 학습한 내용과 프로젝트의 표준을 잘 조합해준 결과예요. 정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코드 전체를 수정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쿼리도 이렇게 다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튜닝도 가능해요. 우선은 쿼리를 이제 AI를 가지고 만드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쿼리는 이렇게 고객별, 월별 주문 금액이 가장 큰 월이라는 쿼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넣어주고 테이블들에서 이제 주문에 대한 테이블도 내용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고객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웨어 조건은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정을 하고 추론하기를 클릭을 하면 아까 지정해준 컬럼들과 웨어 조건 그리고 이제 어떤 쿼리가 필요한지 받은 이 추가 요청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과 월별 가지고 전체 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최대값을 찾고 썸이 그 최대값과 일치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결과 컬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쿼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이렇게 쿼리를 만든 다음에는 이걸 바로 파일에 저장을 해서 실행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도구는 대본 쿼리 에디터라는 도구로 이제 쿼리를 연 건데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쿼리가 추가가 되어 있죠. 아까 보셨던 그 쿼리가 그대로 추가가 됐고 여기서 실행한 다음에 테스트 값을 넣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월 달에 최대 얼마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쿼리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쿼리 만들고 테스트까지 정말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쿼리 튜닝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AI가 만든 쿼리는 이제 쿼리 성능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수동으로 만든 쿼리를 가지고 튜닝을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쿼리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튜닝 버튼을 누르면 이제 테스트 값을 하나 넣어 줬을 때 이제 튜닝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사람이 만든 쿼리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비전 코드랑 디파트먼트를 코드를 붙여서 이렇게 조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디비전 관련된 값은 이제 결과에서 이렇게 쓰지 않는데 추가로 이제 불필요하게 조인이 되는 경우인 쿼리거든요. 보시면 AI가 튜닝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 줬어요. 보시면 인덱스를 이용한 조회가 아니라 풀스캔을 쓰고 있으니까 성능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이용한 쿼리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시면은 그 테이블 5개 조인했는데 불필요한 테이블 조인까지 날려버린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은 쿼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 쿼리를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성능까지 생각해서 쿼리를 만드는 건 어렵던데 AI 코딩 오케스트라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좋은 쿼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바로 개발을 시작해도 될까요?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좋은 코드를 만들려면 테스트나 코드 품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오케스트레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메서드는 아까 그 메서드 분리했던 폰 번호 검증하는 그 메서드죠. 근데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고 나면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 메서드에 대해서 어떠한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하면 좋은지를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로 등록을 해준 거죠. 지금 이 창은 이제 LG CNS의 대본 테스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AI가 총 6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줬고 이 첫 번째 유효한 전화번호 입력 같은 경우에는 010-1234-5678을 넣어서 성공이 나야 되고 두 번째 널 값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널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폴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케이스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테스트 수행하러 가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바로 금방 AI가 만들어낸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제 지금 이 코드들은 다 제대로 만들어진 코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단위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했을 때 그거를 빨리 수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이미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실수로 깜빡하고 로직을 지워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금방 지운 건 이제 010을 true로 했던 결과를 이제 false가 떨어지도록 이제 임시로 바꿔둔 건데요. 만약에 개발자가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할 때 아마 실패하는 케이스가 생기겠죠?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010-1234567-8을 넣었던 케이스가 실패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개발자가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슬래시 3개를 넣고 슬래시 3개를 넣고 이제 폰 넘버가 010-1234-5678일 때는 true가 나와야 되는데 false가 나와 있으니까 고쳐줘 라고만 작성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발자가 코드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니까 고쳐줘 라고만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케스트레이터가 이 내용을 보고 여기서 고쳐야 될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010 로직이 빠져 있는 걸 다시 채워줬어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저장을 한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로 가서 실행을 시키면 아까 첫 번째 케이스가 실패였었는데 코드가 다시 고쳐졌기 때문에 다시 성공으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냥 고쳐달라고만 했는데도 알아서 다 고쳐주네요. 그럼 혹시 런타임에서 예상치 못한 에러가 나는 것도 고쳐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 이 로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판매점별 매출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코드예요. 그런데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두 번째까지 결과가 나오다가 갑자기 익셉션이 떨어지면서 중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사용자는 exception helper라는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 이 코드가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나누기 연산이 발생했고 이건 아마 get sales by store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0으로 나누어서 생긴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같은 코드도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을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하면 아까 두 번째까지 나오던 게 이제 세 번째까지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분석 내용을 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나던 코드도 원인이 뭔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코드 품질 측면에서 오케스트레이터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지금 이 코드에서 이제 파란 줄로 표시가 된 게 결함이에요. 이 결함은 LG CNS의 대본 COQ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결함을 찾아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자바에서는 변수명으로 중간에 언더바 쓰는 거를 이제 허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언더바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결함이다 라고 찾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결함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변수명이기 때문에 이 변수명을 사용하는 다른 부분의 코드까지 같이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함 수정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 코드의 결함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변수명을 이제 언더바가 없는 자바에서 흔히 쓰는 그 네임으로 바꿔줬죠. 그런데 이 라인만 고쳐진 게 아니고 이 밑에서 그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도 같이 고쳐졌어요. 그 결함이 있는 그 라인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다른 부분의 코드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전부 다 고쳐주는 거죠. AI가 코딩을 할 수 있다고 한 게 진짜 얼마 안 된 일인 것 같은데 LG CNS의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는 벌써 개발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제가 뭘 개발할지 알고 오케스트라텍의 지시만 잘한다면 훨씬 좋은 코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똑개형 개발자예요. LG CNS의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로 주원 씨도 똑개형 개발자가 되고 함께 보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 하단의 상담하기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웨비나 등록 시에 남겨주신 질문과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들을 보니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지, 100% 신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가 어느 정도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AI가 하는 일을 리드하는 수준의 전문가는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 신뢰의 문제는 아직은 생성형 AI들이 100% 정확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게 가능해지더라도 프로젝트처럼 범용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마다 구성원들의 기술적인 경험이나 성향 등이 다 다르고 연관된 시스템이나 조직의 구조, 정치적인 요소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꼭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려면 LG CNS처럼 코드 개발과 솔루션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노하우와 깊은 인사이트가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설문에서 체험판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LG CNS AI 코딩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체험판을 제공해 드립니다. 웨비나가 끝나고 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리니 확인해 보시고요. 직접 사용해 보시고 LG CNS의 AI 코딩 오케스트레이터로 여러분도 똑개형 개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